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고점 징후를 알아내는 방법을 공부해 볼 겁니다. 상승하던 종목의 고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고 싶은 사람에 비해서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야 됩니다. 상승이 무르익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면 매도하고픈 사람은 별로 없고 주로 매수하고픈 사람만 많기 때문에 거래가 잘 성립되지 않아요. 물건이 나와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래량 없이 강한 상승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강한 상승 무대에 있는 종목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더 이상의 주가 상승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이 언제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서히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개 PR이나 PBR과 같은 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가격대가 오게 되면 매도하고픈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거래가 왕창 형성되는 겁니다. 이처럼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더욱 거래량이 몰리는 현상은 단 하나의 봉에서 집중되기도 하고 여러 개의 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샘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별로 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만고만한 거래가 계속 유지되다가 고점에 띡 왔을 때 거래가 갑자기 많이 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가격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가격 저항 현상은 반드시 기술적 저항이 없는 곳에서만 가격 저항이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이 강한 곳인데요. 거래가 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항도 없는 허공에서 거래가 실리는 것은 더 이상 상승은 무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거래가 생성되는 원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항이 없는 곳에서 거래 터지는 종목을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전혀 저항이 없는 곳에서 거래가 실린 이후로 주가는 많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실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을 세워두셔야 되는데요. 거래가 집중적으로 터진 양봉의 최하단을 시가를 훼손한 종목은 절대로 내 포트에 두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 차트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횡선을 그어놓은 부분입니다. 저 횡선보다 아래에서는 절대로 이 종목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양봉에서는 시가의 70%가 종가의 30%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봉의 종가를 완전히 넘어서거나 혹은 횡선으로부터 많이 하락해서 가격적 메리트가 다시 생길 때까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익히기 위해서 두 번째 샘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왼쪽 화살표 구간에서도 큰 양봉이 생겼죠. 하지만 무조건 그 양봉이 생겼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봉의 시가를 잘 지켜주는 한 굳이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곧장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양봉을 보세요. 다르죠. 양봉이 생기고 나서 얼마 가지도 않은 시기에 그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양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 심한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양봉의 시가가 훼손되는 순간 반드시 매도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태양봉, 즉 주변의 봉에 비해서 월등하게 몸체가 큰 양봉이 특히 이격이 벌어진 곳에서 생성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위태롭습니다. 자,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태양봉의 시가를 훼손한다면 그 즉시 무조건 절반을 매도해 둡니다. 그 다음 태양봉의 시가를 훼손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머지 절반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붉은색 화살표를 다시 봐주세요.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7월 24일 종가를 보고 보험적 측면에서 절반을 무조건 매도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 다시 그 양봉의 시가가 훼손되던 날에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 붉은색 횡선으로 표시된 태양봉의 종가를 완전히 넘어서거나 혹은 그 횡선에서 충분히 멀어져서 가격적 메리트를 주는 순간까지 매수에는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샘플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세미케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하나의 양봉이 아니라 양봉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몸집이 예사롭지 않은 양봉이 무리지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전혀 저항이 없는 곳이었어요. 저항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저항이 없는데도 양봉이 무리지어 나타났던 것이 확인된다면, 또한 양봉이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면 요건 10중 8구는 가격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차트라고 하는 것은요, 확률 게임이에요. 10중 8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중에 8개, 9개. 가격 저항이다라면 당연히 보험적 측면에서 절반 매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심이 되는 태양봉이 훼손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나머지 절반을 모두 매도하는 거예요. 역시 태양봉의 종가가 커버되는 모습을 확인하거나 혹은 충분한 가격적 메리트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매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